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차트와 뉴스 설명을 드리고, 오늘 차트에서는 그 비트코인, 제가 이제 시나리오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지금 제가 이 보라색으로 체크한 이 이평선은 20주 이평선이에요. 20주 이평선. 제가 어제 비트코인 상승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과적으로 이 20주 이평선이 상승으로 턴을 해야 된다. 20주 이평선이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돌아서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턴을 해줘야지 상승장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20주 이평선이 상승으로 턴을 하려면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상하는 부분을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는 일단 지금 2014년도 이때를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2014년도 12월부터 2015년도 거의 10월 26일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때 당시에 160달러에서 300달러 이 박스에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박스에 갇혀 있으면서 이 20주 이평선이 돌아나가는 그 작업을 한 거죠. 이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렇게 장기간 박스에서 갇혀있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때 이제 300달러에서 160달러까지 빠진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6000달러예요. 그러면 이때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해서 반등 나오고, 이 지금 20주 이평선 보이시죠? 내려오고 있는 20주 이평선 맞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와서 이때 이 고점까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20주 이평선도 이렇게 돌아설 거예요. 평평하게 돌아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평하게 돌아서 돌려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눌러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요 흐름. 이 흐름을 보였을 때는 좀 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한 8,500달러, 뭐 900달러 그 라인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그러면 지금 위치에 와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2014년도, 5년도 이 패턴대로 가는 겁니다. 내려서 찍고 반등해주고 20주선 맞고 떨어지고 다시 20주선 맞고 떨어지고 20주선 돌파하는데, 돌파할 때 이제 이 20주 이평선이 평평하게 돌아서 나오죠. 그래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해주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와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3,200달러에 있는데 3,200달러에서 올라와줘요. 그러면 이제 5,500, 5,700 라인에 제가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아마 이제 20주 이평선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만나고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바로 돌파를 해주는 흐름입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019년도 초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1월달에 있고, 그 다음에 벡터 거래소가 1월 24일날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제 SEC가 ETF 결정이 2월 27일에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또 이제 경제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그 연기했던 그 만료 시점이 12월 달부터 잡으면 2월 달 말에 끝나는 거고요. 1월 달부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3월 말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 3월 될 것이고, 3월 29일에 또 브렉시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런 경제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그리고 그 경제적인 이슈가 터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끝나는 게 뭔가 타이밍상 좀 약간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제가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벤트를 볼 때
이벤트 돼도 좋고 안 되면 말고식으로 보자고 했어요. 뭐냐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감도 커지기 때문에 이벤트 되면 좋은 건데 안 되면 뭐 기다리자 요 마음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5,500, 5,700까지 올라와 주고 눌러주고 돌파해 주고 8,200 여기 고점 있잖아요. 이 8,200 고점까지 해서 눌러주고 다시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이 10,000달러 거의 9,900 라인까지 올라와주고 또 차차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까 이제 그 2015년과 같은 패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 나간다. 그럼 여기서 올라와서 맞고 떨어지고 또 올라와서 맞고 떨어지고 평평할 때 돌파해주고 또 눌러주고 돌파해주고 눌러준 다음에 돌파해서 나가는,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1년 2019년을 거의 3,000달러에서 6,000달러 이 사이에서 1년을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지겹겠죠.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웬만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입장에서는 만약에 메이저가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왜냐면 ECB가 제가 어제 이제 기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CB가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ECB가 양적 완화를 종료하게 되면 결국에 오늘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셨는데 미국 채권을 받쳐줄 그 자금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 채권이 무너지면서 금리 인상도 같이 연달아 나오고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좀 더 빠른 템포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그렇게 되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상승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그 시나리오 두 가지는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결국 이제 20주 이평선이 돌아 나가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그 단기 흐름 잠깐 보고, 다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4시간 봉 먼저 볼게요. 4시간 봉 보시면 죄송합니다. 4시간 봉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 빨간색 추세선 그리고 이 빨간색 추세선 보이시죠? 이렇게 하락세기형에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저점을 이탈했는데 여기서 3,000달러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3,000달러까지 빠지지 않고 그 전에 반등이 나와서 옆으로 누우면서 지금 일단은 이 상승 방향으로 일단은 돌파가 됐는데 좀 아쉬운 거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누웠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실리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메이저가 좀 지겹게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또 떨어져서 이 추세선 아래까지 그냥 떨궈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이제 지겨워질 겁니다. 또 이렇게 계단식 하락. 이거 그러면 계속 이러다가 그냥 영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고, 오늘 송기봉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뭐였냐면 지금 이 패턴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게 머리고요. 왼쪽 어깨, 왼쪽 팔,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오른쪽 팔 높이까지 올라왔을 때 3,400달러 라인, 3,400달러 라인에서 한때 횡보를 좀 했어요. 이때 보시면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거의 이제 6일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3,400달러 라인에서 이제 저항으로 적용이 될 건데, 이 3,400달러 라인이 일봉에서 보시면 15일 이평선 보시면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이 지금 3,400달러 라인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평선 정도 위치까지 만약에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1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가격대는 여기서 뭐 계단식으로 좀 더 하락하고 빠지든 하락하고 또 올라가든,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 둘 중 하나의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 차트 다음 설명드릴게요. 리플 차트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데 일단 추세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초록색 50주 이평선을 지지받고 반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어제 꿈에 이제 리플이 나왔어요. 꿈에 리플이 나왔는데 일단은 내용은 좋았습니다. 내용은 좋았는데 왜 리플이 나왔는지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일단 뭐 암호화폐 관련돼서 꿈꾼 게 처음인데 어제 이제 꿈에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리플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차트 설명할 때 꿈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일단은 50주 이평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저는 나쁜 흐름은 아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15일 이평선하고 초록색 50일 이평선, 그 다음에 120일 검정색, 120일 이평선, 갈색, 200일 이평선이 다 정배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가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0일 이평선 다 하려면 한 2, 3일 정도 더 소요될 수는 있어요. 다음은 라이트코인 볼게요. 오늘 송기봉님이 이제 라이트코인 얘기를 해주셔서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렇게 하락세경에서 이 하락세경에서 상승 방향으로 돌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래량도 실렸어요. 어제는 돌파 시켜놓고 이 121선 맞고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이 121선까지 지금 뚫어냈습니다. 뚫어냈기 때문에 그 라이트코인은 전 진짜 소량 갖고 있어요. 소량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트론 볼게요. 트론은 리플 따라가는 모습이죠. 계속 15일 이평선 리플이 먼저 꺾였었고 트론은 그때 이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리플 꺾이고 나서 트론도 같이 꺾이고 거의 한 달 10일 정도를 이렇게 한 달 10일 정도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스 안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박스 상단부를 돌파를 했는데 리플도 이렇게 돌파하고 위에서 또 며칠을 쉬고 50일 이평선이 돌아서 올라올 때까지 또 리플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트론이 이 추세선을 만약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이 추세선을 깬다면 또 리플과 같이 트론도 또 기다리는 흐름을 보여줄 거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200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따라가다가 내려오는 이 200일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고 결국은 여기서 다시 시간을 보내면서 이 50일 이평선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보낼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는 여기까지 이제 볼게요.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그럼 바로 이제 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외톨이님이 이 마곡페이 뉴스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정보 공유를 해주셨는데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곡페이 꺼낸 LG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 챙긴다. 제가 봤을 때 LG는 일단 생활 가전에서는 LG가 일단 삼성을 저는 압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도 사실 핸드폰 빼고는 다 LG 거 써요. LG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TV도 LG 거, 뭐 냉장고도 LG 거, 그리고 세탁기도 LG 거, 그리고 건조기도 LG 거 이번에, 그리고 일단 다 LG 거 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핸드폰만 빼고.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크잖아요. 스마트폰 시장이 크고 LG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스마트폰 시장 이번에 이제 5G 나오면서 5G 그리고 블록체인 이거에 맞물려서 삼성을 한번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번 넘어서려면 블록체인과 저는 5G에서 삼성을 넘어서지 않으면 영원히 넘어서기 힘들다. 이 스마트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가 그래서 이제 이거 어디냐면 마곡이란 지역에 그 LG 사이언스 파크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크고 보시면 사이언스 파크는 약 4조 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24개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20개의 연구동이 있고 LG 전자부터 LG CNS까지 8개 계열사가 연구 인력이 17,00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까지 22,000명으로 5,000명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서 연구원들이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마곡페이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인 거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마곡페이에서 실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를 검토했지만 KB국민은행이 최종 협력사로 참여하게 됐다. 근데 더 웃긴 건 LG전자 관계자는 LG사이언스파크 내 마곡페이 도입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대요. 아니, 최종 협력사로 KB국민은행이 이미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거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미 결정된 거고, 이제 담당자는 내 입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왜냐면 회사에서 이제 실제 발표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그 발표 스케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미 저는 이거는 확인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돼서 마곡페이를 도입해서 한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블록체인 스마트폰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도 또 부정을 했어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다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갤럭시 블록체인 폰인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탑재될 것임을 밝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유럽 특허청에 삼성전자는 그 신청서로 블록체인 키스토어, 블록체인 키박스, 블록체인 코어의 3가지 상표 등록을 신청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갤럭시 S10에는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능이 다 탑재되는 걸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S10은 언제 출시가 되느냐? 내년 2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9에서 암호화폐 거래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S10의 라인업을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한다라고 하고, 현재 좀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게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아이폰하고 갤럭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보다는 일단 갤럭시에서 먼저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스마트폰은 이렇게 이스라엘 시린랩스, 대만 HTC, 그리고 레노버와 슈가, 그리고 창홍 이렇게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콜드월렛 앱 서비스를 출시하고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 S10에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콜드월렛은 오프라인 상태로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거래를 할 때만 인터넷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노레저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인터넷과 어떻게 보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의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우리 앞으로 지금은 지갑을 들고 다니지만 앞으로는 지갑도 필요 없이, 지갑에 카드 같은 거 껴서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랑 신분증도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가 되는 거예요. 신분증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홍채로 인식하고 지문으로 이제 인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나를 알 수 있는 더 정확한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도 굳이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모든 기능이 이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올 거다. 그래서 지갑 들고 다니는 것도 저는 조만간 사람들이 쓰는 지갑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삼성이 미쳤다고 콜드월렛 서비스를 준비하고 이런 기능들을 이 특허 신청까지 해서 넣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한 상태에서 정보를 다 막은 상태예요. 귀를 막고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영원으로 갈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지금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계속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정보를 서치를 하고 또 찾고 기사를 찾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깨어있는 시간에서는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얼마만큼 됐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지금 축적돼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시장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시장은 없어질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이전이 돼야 되는데 달러 가치 이전이 금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금으로 담기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이 자산들 평가액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금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 사이즈가 담을 수가 없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금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금화를 만들어서 또 나눠주고 할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금을 가지고 금을 기반으로 해서 뭐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도 근본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위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근본위로 돌아갈 것 같았으면 저는 이미 그 전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미 때를 놓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왜 갑자기 금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시대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시대의 트렌드고 이쪽으로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뭐 하드웨어 기업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다 이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기관들도 금융상품을 만들고 거래소를 만들고 거래소가 결국에 은행인 겁니다. 앞으로는 거래소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자료에서 보시면 뉴스에서 보시면 거래소가 결국에 이제 은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영원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이 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그럼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코인베이스 페이팔을 통해 무료 현금 인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을 통한 무료 현금 인출 서비스를 도입함을 밝혔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는 일단 미국 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고 타 국가 내 고객들을 위한 현금 인출 서비스는 2019년에 본격 출시될 것임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2019년에 모든 게 지금 2019년에 초점을 맞춰서 세팅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페이팔을 통한 무료 현금 인출 서비스는 특히 이름에서 언급된 것처럼 수수료가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붙는데요. 예, 당연히 무료 현금 인출 서비스니까 수수료가 무료겠죠. 이는 페이팔 고객이 은행 계좌로 송금 시 지불하는 1.49%의 거래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무료니까 낮겠죠. 보시면 은행에 보낼 때는 1.49%의 수수료를 떼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낼 때는 무료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결국에 누군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력은 기존 사람들이 은행을 쓰는 걸 원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쓰는 걸 저는 원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니들 은행에 돈 보낼 거면 수수료 1.49% 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하면 수수료 안 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누가 이제 물론 지금이야 당장 암호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야 나 그래도 은행 이용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암호화폐 가치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에서 은행의 현금 인출 서비스는 돈을 낸 수수료까지 내는데 암호화폐는 수수료도 안 내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대중들이. 그래서 대중들을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지금 이렇게 몰아놓고 있다. 세력이.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먼저 다 세팅을 끝내놓고 올리겠죠. 코인베이스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장외거래 OTC를 출시했으며 11월에 해당 서비스가 7월 출시한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서비스와 결합될 가능성도 암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코인베이스랑 페이팔이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자, 이제 다음 이 뉴스, 이 미 금융매체 페이스북 암호화폐 상품 내놓는다. 블록체인 유닛 강화. 3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에서 블록체인 이제 팀이 운영돼서 블록체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올해 5월 달인가 이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12명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블록체인 팀이 꾸려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읽어볼게요. 올해 5월 페이팔의 대표를 지낸 데이비드 마커스를 주축으로 하여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팀이 조직이 됐다는 겁니다. 5월 달에 조직이 됐어요. 이 데이비드 마커스가 근데 누구냐? 페이팔 대표를 지내고
그 다음에 8월까지 코인베이스에서 이사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뉴스가 결국에 페이팔하고 코인베이스가 협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페이팔에서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거래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데이비드 마커스가 페이팔과 코인베이스를 이제 지내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냐? 페이스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를 우리가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북 블록체인 그룹은 약 40명 가량으로 늘어났고, 이 중 6명 가량이 페이팔 출신으로 마커스를 통해 영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렉스 히스는 페이스북 그룹의 구글페이, 삼성페이 관련 인력들이 포진해 있다며 페이스북은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결제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전 세계 20억 이용자가 은행을 끼지 않고 전자결제를 진행하도록 암호화폐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기화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자신들이 직접 이 암호화폐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암호화폐를 개발하지 않고 M&A를 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제까지 보시면 다른 뉴스인데 일부에서는 페이스북이 인수합병, M&A를 통한 덩치를 키운 만큼 블록체인도 유사한 전략을 쓸 것으로 본다. 이미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오큘러스 등 세 곳의 거대 기업을 포함해 50개 이상을 M&A 하면서 회사를 키웠다.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전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회사를 흡수해 왔는데, 최근 이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지역하고 뉴욕 지역이 미국에서는 가장 그 비트코인 비즈니스가 많이 활성화된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회사들이 많고, 여기에서 이제 자신들하고 협업할 수 있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 있게 지켜보던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 인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그걸 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팔에 있고, 페이팔에 있다가 코인베이스 이사를 지내다가 지금 현재 페이스북으로 온 그 데이비드 마커스를 중심으로 그 인수 절차를 밟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사람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암호화폐랑 뭐 연관이 조금이라도 됐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점심 때 오후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쭉 서치를 해봤는데 일단 관련된 어떤 암호화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 데이비드 마커스, 지금 현재 현재 지금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담당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마커스가 지금 어떤 암호화폐랑 연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면 같이 이제 댓글로 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일단 이렇게 뉴스는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 이제 뉴스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기사인데, 경기 불황 여파로 새것 같은 중고 가전의 지갑이 열린다. 연간 20조 원 중고 시장이래요. 근데 이 중고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15%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불경기의 호황을 누리는 대표 업종이 이 중고 업종인데, 경기 불황 여파로 중고 생활 가전이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문단 매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을 하고 있다가 요즘에 보시면 임대 나와 있는데 임대가 안 돼요. 계속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꽤 많이 됐고, 한 블럭에 심한 데는 거의 1층 점포 중에 뭐 반 가까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돌아다니시다 보면 예전보다 임대 붙어있는 상태에서 좀 오랫동안 그 임대 붙어있는 그게 지속되는 그런 상점들이 눈에 많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저는 그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이 여성시대 뉴스를 듣고 요즘 진짜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딱 캐치하고 바로 이제 자신이 배팅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전 이런 뉴스도 그냥 간과해서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경기가 안 좋은 게 느껴지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분명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 사장님들도 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능력이 뛰어나신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매출이 줄었거나 아니면 그 순이익이 줄었거나 매출이 유지된다고 순이익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직원을 두고 했던
직원을 두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직원을 어떻게 보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직원을 어떻게 보면 해고하고 사장님들이 직접 일을 함으로써 순이익을 높인 거죠. 결국에 내 인건비를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더 고대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년 초에 있을 그런 경제 상황,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ECB에서 얘기했던 그 양적 완화 종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내년에 더 경제 침체를 저는 가속화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가 됐을 때 결국 이런 것들이 다음화폐 시장과 연계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다가 오늘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랑 여러분 궁금하신 점 질문 써주시고, 정보 있으시면 같이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